네, 브랜드 관리 전략 19강입니다. 네, 이번 19강에서는 브랜드 확장 전략 총 7번의 강의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9강에서 다룰 내용은 브랜드 확장의 장단점, 그리고 브랜드 확장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확장이 굉장히 기업에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했는데, 물론 브랜드 확장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로 보았겠지만서도.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 이 부분을 잘 알고 이 단점에 해당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브랜드 확장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먼저 이 advantages, 이 브랜드 확장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 시장 내 신속한 침투와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 그 이유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확장의 그 모 브랜드가 이미 고객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나름대로 브랜드 자산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침투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비용의 절감인데요. 뭐 새로운 브랜드를 내면은 그 브랜드를 또 알리기 위해서 기업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모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점 중에서 신제품이 성공했을 때 이 모 브랜드의 자산도 동시에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브랜드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하게 되고 또 모 브랜드 이미지도 강화되고 또 이 브랜드로 인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고객도 창출이 되고 또 시장 지배력이 증대가 되고 또 이 침체되어 있는 모 브랜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이 브랜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브랜드 확장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 모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확장을 시켰는데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했다.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 브랜드에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이 혼란하고 실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래 그 모 브랜드의 이미지도 손상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확장을 아니야만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올바른 확장 전략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있었는데 확장을 잘못함으로 해서 이 아이덴티티가 희석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 카니발리제이션은 한 기업의 신제품이 기존 주력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입니다. 자,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적용된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신제품에 적용을 갖다 시켰는데 이 새로운 제품의 시장이 기존에 있던 시장을 갉아먹는 이러한 자기 잠식적인 현상을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 다른 영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요. 같은 제품 영역에서 어떤 제품을 팔고 있었는데 상위 제품이라든지 하위 제품에 브랜드 확장을 시켰을 때 이 기존의 시장을 갉아먹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 확장을 잘하면은 앞 페이지에서 보신 그런 장점도 있지만서도 잘못했을 경우에는 단점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공을 위한 조건을 몇 가지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모 브랜드가 브랜드 자산 및 전문성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객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브랜드, 뭐 인지도는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 못한 브랜드, 그런 브랜드는 확장을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모 브랜드가 고객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고객이죠. 기업 내부적으로 아무리 우리 브랜드는 고객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더라도 고객이 그 파워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브랜드 확장을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높은 인지도, 그리고 고객 중심으로 봤을 때 높은 품질 수준, 그리고 역시 고객 기준으로 봤을 때 모 브랜드의 전문 영역, 자, 확장이 됐을 때 신제품에도 충분히 고객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 확장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조건이 모 브랜드가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조건의 기준은 기업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 기준으로 봤을 때 품질 수준이라든지 또 선호도라든지 또 전문 영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라는 게 브랜드 확장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은 할리 데이비슨, 제가 뭐 계속 사례로 이제 듭니다만은 이 할리 데이비슨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에서 이제 계속 그 확장을 성공해 나갔죠. 자, 할리 데이비슨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터사이클이에요. 최고의 모터사이클인데 이 모터사이클 중에서도 그냥 기능적으로 튼튼한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고 모터사이클 자체를 하나의 자유라든지 또 낭만, 또 젊음 뭐 이런 걸 대신하는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할리를 타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제품인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뿐만 아니고 오토바이를 탈 때 같이 부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패션이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또 헬멧이라든지 뭐 이러한 뭐 부분들이 시계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아주 다양한 제품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생각했을 때 할리 데이비스는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도 이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언제든 구매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기능적인 그 모터사이클이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많은 영역으로 확장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리가 이 제품의 카테고리를 점점 똑같은 이름으로 브랜드 확장을 갖다 해 나갔죠. 그래서 성공을 갖다 쭉 해왔는데, 물론 실패한 제품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향수를 내놨을 때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향수라는 제품을 판매했을 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마케팅 업계에서 실패 향기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그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오면 향수도 성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브랜드 가치에 초점을 맞춰라라는 것인데요. 할리 데이비슨의 브랜드 가치가 과연 향수라는 제품까지 연장성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할리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은요, 주로 헤비 유저들, 할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장된 제품들을 구매하는데 그 사람들은 향수라는 제품하고는 거리가 이제 먼 사람들입니다. 모터사이클 타고 가는데 뭐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는 게 그게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자, 연관돼서 당신의 핵심 소비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HOG라고 하는 이제 하울리 오너스 그룹이라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확장된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고객을 외면한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된다. 할리가 욕심을 갖다가 낸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뭐 수십 가지의 확장을 다 성공을 했는데 자꾸 다른 제품까지 확장을 갖다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체성마저 약간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브랜드의 정체성, 자, 할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잘 점검을 하고 어떤 제품에 확장을 시켜 나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좋은 교훈을 얻은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이 삼성전자에서 실패한 사례인데요. 자, 삼성에서 다맛 김치 냉장고를 내놨습니다. 다맛,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예요. 자, 브랜드가 없어졌다고 하면 실패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김치 냉장고의 1위 브랜드는 아직까지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딤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봅니다. 딤체라는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김치 냉장고 하면은 거의 딤체와 동격으로 생각할 만큼 이 딤체라는 브랜드가 이 김치 냉장고를 대변하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성이란 이름, 그리고 강한 유통력, 뭐 이런 걸로 어떤 제품을 내놓더라도 딤체를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딤체에 패하고 현재 삼성에서 나오는 김치 냉장고는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자, 그래서 소비자, 고객이 생각할 때 어떤 제품군의 전형적인 브랜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에 도전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딤체라는 브랜드, 그만큼 김치 냉장고에서는 독보적인 그러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딤체가 나오는 위니아 만도라는 기업에서 드디어 김치 냉장고가 아닌 일반 냉장고를 내놓게 됩니다. 내놓게 되는데, 이때 딤체 냉장고로 할 수도 있었고 새로운 브랜드로 냉장고를 출시할 수도 있었는데 참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프라우드라는 새로운 냉장고 브랜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왜냐?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위해서 이 딤체라는 브랜드의 확장을 포기한 것이죠. 자, 딤체가 얼마나 고객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또 김치 냉장고에서 쌓아놓은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 기업 내부 또 고객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는 냉장고라는 같은 이름만 사용할 뿐이지 전혀 다른 시장으로 보셔야 돼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딤체 냉장고로 나왔다고 하면은 딤체 김치 냉장고에서 딤체 냉장고로 같이 이제 확장을 시켰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그 냉장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삼성이나 LG전자 여기서 나오는 뭐 지펠이라든지 또 디오스 같은 그런 냉장고하고 대결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승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냉장고 시장에 진출한 것이고 이 딤체라는 이미지가 김치 냉장고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프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냉장고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브랜드 확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심리적 이 연계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모 브랜드와 확장 제품 간의 적합성 및 유사성을 고객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실수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자, 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의 기술적, 심리적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다. 고객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딤체를 확장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약했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성공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확장 대상 제품의 카테고리, 자, 제품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등급에 대해서 인정을 고객이 해줘야 됩니다.
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고객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기존 브랜드와 관련된 연상이나 이미지가 확장 대상 제품에도 적합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러한 적합하냐 아니냐라는 것은 기업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판단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고객들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연계적인 측면, 기술적인 연계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이제 볼보에서 나오는 이 베이비카 시트. 이 부분인데요. 이런 제품인데요. 자, 볼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벌써 뭐 100년 넘게 이렇게 쭉 안전이라는 개념으로 마케팅을 갖다가 해왔습니다. 100년 가까이. 그래서 볼보에서 만들어낸 제품은 무엇이든지 안전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이 사용하는 이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볼보에서 만들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 개념들이 바로 일반 자동차의 안전 개념과 이 베이비 카시트의 이미지가 연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위한 조건이고요. 또 폴로라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폴로가 아동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제 성인 제품부터 쭉 나왔죠. 그죠? 지금도 이제 성인 제품이 팔리고 있는데, 근데 폴로 랄프 로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폴로 제품을 입고 다닙니다만은 이 고급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제품, 아동 제품도 폴로라는 브랜드를 확장을 해서 베이비 폴로라는 그런 제품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자, 엄마들이, 부모들이 우리 아이에게 고급 이미지가 나는 제품을 입히고 싶은 것은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고급 이미지를 연계해서 성인 제품에서 아동 제품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간 그런 또 하나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실패한 사례는 없을까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청바지 브랜드 중에서 가장 이제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리바이스 청바지일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이제 리바이스 청바지로 성공을 많이 했는데, 원래 이 리바이스는요, 청바지 자체가 이렇게 고급 이미지를 주는 건 아니죠. 뭐 요즘 뭐 30만원, 40만원 또 그 이상 가는 청바지 그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나옵니다만은, 원래 이 청바지라는 것은 노동자라든지 또 광산일, 뭐 이러한 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또 싸고 실용적이다. 뭐 이러한 느낌. 또 천도 재질도 보면은 두꺼운 무미형이라든지 또 질긴 뭐 이러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리바이스에서 양복을 내놨어요. 양복을 내놔서 자, 이 최상의 품질입니다라고 해서 패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 브랜드가 이제 그 테일러드 클래식이라는 이제 그런 제품을 갖다 만들었는데, 이 리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미지하고 테일러드 클래식이라는 이러한 양복의 이미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았던 것이죠. 고객이 생각했을 때 청바지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양복을 가지고 판매하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자, 샤넬. 자, 샤넬 하면은 여러분들은 남성 여성 중에서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여성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샤넬에서 나오는 제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여성 향수라든지 막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샤넬에서 남성 화장품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왜? 샤넬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럼 샤넬은 여자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샤넬은 레스트 네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성이죠, 성. 네, 홍길동 했을 때 그 홍이 레스트 네임이에요. 그럼 샤넬의 원래 이름은 샤넬의 창업자인 가브리엘 코코 샤넬, 이게 이제 정식 이름이에요. 그럼 끝에 있는 샤넬이 이게 이제 성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샤넬의 아버지도 샤넬이겠죠. 그래서 샤넬 아버지의 이름이 알버트 샤넬입니다. 알버트 샤넬. 그래서 이 샤넬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성인데, 이 성의
성이 워낙 이제 여성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샤넬에서는 어떤 제품을 내놓더라도 여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성 향수.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봤음직한 뭐 샤넬 넘버 5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전부 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남성 화장품이 실패를 했다라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이 세븐업이라고 하는 뭐 쉽게 생각하면 사이다 같은 제품이죠. 보면은 이 세븐업 제품이 세븐업 골드라는 제품을 갖다 내놨을 때 역시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 사이다 그러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자, 맑고 시원하고 깨끗하고 또 카페인이 없는 뭐 이러한 느낌이 생각이 나는데 자, 여기서 세븐업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상황에서 세븐업 골드라는 제품을 갖다 내놨습니다. 세븐업 골드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이 제품을 보니까 강하고 남성적이고 진한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진노란색의 자극성 카페인, 독한 맥주와 다크페퍼의 중간맛.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이 생각했던 세븐업의 사용자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내가 알고 있던 세븐업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와 정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의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세븐업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랜드 확장 전략의 두 번째 이 19강에서는 브랜드 확장의 총 7강 중에서 브랜드 확장의 장단점, 자,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단점에 해당되면은 이 브랜드 확장은 잘못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브랜드 확장의 성공적인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확장의 성공적인 조건이 뭐였죠? 일단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미지 연계가 잘 돼야 된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라고요? 고객이 생각했을 때 항상 기준을 고객에 두고 고객이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막 이런 내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브랜드 확장의 두 번째 시간 브랜드 관리 전략 19강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20강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